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이 고용량 비타민C 방사선 치료할 때 가장 효과 높다. 방사선 치료할 때 이때야말로 최적의 타이밍으로 해야 할 그때이다. 오늘 영상의 제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왜 이 비타민C 또 방사선 치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왔냐면요. 여러분 모든 치료는요. 타이밍이 사실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그게 제대로 그 힘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학병원 치료 받을 때 수술을 하고 수술 후 몇 주 후에 항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항암이 종료하고 언제 또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고 이런 치료의 타이밍이 다 있잖아요. 그게 그냥 짜여진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짜여진 건데 고용량 비타민C 치료는요. 언제가 최적의 타이밍, 그 다음에 누구에게 최적의 타이밍이냐면 특히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치료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분이 만약에 내가 수술을 못하게 되었다.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다. 라든지 자기가 하는 방사선 치료가 수술만큼 나의 전체 치료에서 보조 치료가 아니라 메인 치료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환자분들이라면 그분들이 고용량 비타민C를 했을 때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효과를 바라봐야 하는 환자들입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방사선 치료가 수술만큼 중요한 그런 환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첫째, 폐암 3기 환자분들이세요. 지금 이제 폐암 3기 환자분들은요, 임핀지라는 면역관문 억제제가 나오면서 치료 효과가, 치료 성적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폐암 3기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이 수술 불가인 폐암 환자분들은 방사선 치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치료하다 보면은 방사선 폐렴도 많이 오고 이 이후에 임핀지 폐렴도 많이 오는데 이 방사선 치료의 효과, 이 수술만큼 중요한 이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리고 폐 부작용을 낮추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예요. 그래서 이 폐암 3기 환자한테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췌장암 환자분들. 이 췌장암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이 불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최대로 올리고 방사선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예요. 세 번째는 두경부암 환자분들이세요. 이 두경부암 환자분들도요,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방사선 치료 효과는 올리고 두경부암 방사선 부작용들로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부작용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뇌종양 환자들. 어떤 분들 말씀드리냐면 뇌교모종 세포 환자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은 워낙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본인들이 너무 잘 알아서 많이들 대부분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도 방사선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이분들도 고용량 비타민C 하면 도움이 많이 될 분들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만약에 이제 자궁경부암 환자분이 내가 수술을 못하고 방사선 치료가 메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도 이때 고용량 비타민C 치료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꼭 하시는 게 나아요 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유방에 재발을 했는데 이거를 수술로 다시 제거를 못할 상황이다. 그래서 재발한 거에 대해서만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고용량 비타민C를 꼭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6가지 환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방사선 치료가 수술만큼 중요한 수술 대신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 그래서 방사선 치료 효과를 최대로 올려야 되고, 자, 방사선 치료 효과를 최대로 올릴 때 올 수 있는 이제 방사선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 치료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비타민C 치료를 하면 좋으냐면 사실은 이제 방사선 치료하기로 했을 때 보통 바로 내일 시작하진 않잖아요. 1주나 2주 후에 보통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하기 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용량 올려서 방사선 치료하는
그 기간에 보통 4주에서 한 6주 이 정도 방사선 치료들 하시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최대 용량을 올려서 주 3회씩 하는 게 가장 좋고, 방사선 치료가 종료하고도 3개월 정도 더 유지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방사선이라는 거는 종료하고 나서도 방사선 쬐인 그 부위에 세포 대사작용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한 3개월 정도 더 고용량 비타민C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방사선 치료할 때는 그 효과를 최대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만 하면 주 3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까지도 만약에 여건만 되시면 주 3회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어려우면 주 2회라도 해서 3개월까지 하시는 게 좋고, 내가 암이 좀 많이 진행된 분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그 3개월 지나고 나서도 이어서들 하시거든요. 그때는 횟수를 좀 줄여도 돼요. 주 2회 정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기는 사실 방사선 치료할 때랑 방사선 치료 끝나고 3개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고용량 비타민C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분들, 이 방사선 치료가 수술 대신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환자분들, 이분들이 하면 가장 좋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놓치거든요. 이 시기를. 대표적으로 폐암 3기 환자분들,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두 번째 췌장암 환자분들,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세 번째 두경부암 환자분들,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네 번째 뇌교모종 세포 환자분들, 수술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지만 방사선 치료 결과도 너무 중요한 분들이 이 뇌교모종 세포 환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그 다음에 수술을 못하게 된 자궁경부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유방의 재발에서 수술이 안 돼서 방사선 치료하는 유방암 재발 환자분들, 이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고용량 비타민C는요, 제가 오늘 타이틀을 이제 방사선 치료 이렇게 같이 말씀드린 이유가, 실제로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그 원리가. 방사선 치료가 하는 그 원리랑 고용량 비타민C가 하는 원리가 같아요. 시너지를 가장 올릴 수 있는 치료가 이제 고용량 비타민C거든요. 그래서 수술 대신 방사선 치료가 너무 중요한 환자분들, 이분들의 메인으로 하면 가장 좋은 치료가 고용량 비타민C 치료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증거에 기반한 것, 제대로 알고 적절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치료 들어가게 해서 암 치료 우리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